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18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유독 비가 정말 많이 내리는 이번 여름,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상기후에 정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금 기후 비상사태가 이어지면서요. 특히나 북극에는 빙하가 정말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정말 북극의 많은 지역에 갯벌이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면서 북극에서는 정말 북극곰보다 모기가 더 많이 발견되는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소식 전해져 왔는데요. 이렇게 지금 기후변화의 속도가 점점 더 정말 빨라지면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좀 많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미국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는요, 소매지표와 FOMC 의사록이 발표되었습니다. 의사록은 당초 우려보다는 좀 덜 매파적으로 좀 발표되었지만 이 개장 전에 나온 미국 소비지표는 좀 예상을 밑돈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소매업계 타깃의 좀 실망스러운 실적과 영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특히나 다우지수는 6거래일 만에 좀 하락 전환한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장 초반에 기관의 매도세 좀 강력하게 보여지면서 2,500선 붕괴된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 역시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0.83% 하락하면서 820.59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장, 레포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주 주말 토요일에 열리는 오프라인 강연회 소식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하반기 수익률 따라잡기 그 방법에 대한 강연회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광주입니다. 선착순으로 모시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안내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FOMC에 대해서 앞으로 9월 20일 날에 또 있을 FOMC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금리 인하할 일은 없고. 그래서 이제 빅스텝으로 할 거냐, 자이언트 스텝으로 할 거냐. 근데 이제 0.5% 이제 시사를 한다. 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아직 경기가 침체 분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어제 기술주들 나스닥이 조금 빠졌는데, 자, 그럼 미국 시장 얼마나 빠졌는지 봅시다. 사실 그 뉴스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빠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자,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 1.25% 하락했죠. 어제 조정을 받았는데 그동안 여기서부터 6월 달서부터 계속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거에 따른 살짝 조정받은 거예요. 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든 안 되든 공개가 안 됐었어도 한 번 정도는 살짝 눌러줄 수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아무 그냥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조정받을 생각이 있었다면 이게 아니고 이렇게 어제 21선을 한번 깼고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60일선 한번 깨면서 11,500으로 빠지면 조정의 의지가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 갔을 때 뭐 11,000자리가 깨진다. 그 폭락세로 내가겠다는 게 확실하지만 지금 어제 떨어진 거는 떨어진 축도 안 들어가고 미국 시장은 떨어질 생각이 아직은 별로 없어요. 빠져도 살살살 쬐끔 살짝 뭐 이렇게 눌리면 또다시 올라가고 또 눌리면 또다시 올라가는 60일선, 21선 정배열로 돌리는 우상향으로 그리고 있는
정배열 패턴으로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이 빠지지도 않았다라는 게 일단은 미국 시장은 강하다라는 거고 다우존스는 그것조차도 없어요 지금. 빠질 아예 그냥 기미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뭐 나스닥이 빠졌으니까 살짝 뭐 빠진 거고 유럽 시장도 뭐 비슷하고요. 나스닥과 비슷하게 살짝 조정받은 거지만 얘네들은 지지 라인 60에서 21선 돌리고 있는 상황으로 정배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또 올라올 수 있는 그 흐름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 오늘 일본 증시 열렸는데 그동안 얘네들 많이 올라갔으니까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똑같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살짝 5일선 걸치고 있는 정도지 아직 5일선 깨진 것도 아니고 조정 시그널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눌림목 수준도 지금 사실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의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 그래도 뭐 명목상으로는 1% 빠진 거는 어제 1.3% 올라가고 그저께 그저께는 종가상으로 좀 빠졌는데 그저께 1.1% 올라가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갔죠. 이날 지난주 금요일 날에 2.6% 급등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 시장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 살짝 빠진 건데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간 것도 별로 없는데 5일선은 먼저 깨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 다 올라갔어요. 모든 아시아 증시 뭐 홍콩, 뭐 대만, 중국, 일본 뭐 등등등등 인도네시아부터 해서 싹 다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만 어제 흔들린 장이었고 그리고 오늘은 전 세계에서 제일 약한 장세 흐름을 보여주듯이 오늘 혼자 5일선을 깼습니다. 아직 다른 나라들은 별로 깬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먼저 깼어요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먼저 깨기는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정배열로 돌리기 위해서 모양을 잡고 있는 모습은 맞아요. 그걸 보면은 상승을 주고 눌림목입니다. 하락장으로 지금 하락장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락장세로 들어가려면 미국 시장 아까 봤었던 그 정도로 급락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도 똑같이 밑으로 급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려면 일본 증시도 오늘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오늘 일본 증시 한 8% 빠져야 돼요. 중국도 한 8%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랑 똑같이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맞는데 지금 일본 증시도 강하고요. 중국 증시도 별로 안 떨어지고 미국 증시도 떨어질 생각이 없고 우리나라 혼자만 바보짓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좀 멍청하게 움직이긴 해도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 맞춰가지고 하락장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상승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멍청한 시장은 맞아요. 멍청한 시장이긴 맞지만 그래도 눌리고 나서 20일 정도를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 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혼자 떨어진다고 너무 그렇게 막 주식을 막 포기하거나 막 던지거나 그럴 자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조금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뒤늦게 움직이고 좀 멍청하게 움직이긴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떨어질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눌림목이에요. 상승 후 눌리고 나서 21선, 60일선 지지하고 다시 반등 줄 거를 생각을 하고 종목들을 저점 매수의 타이밍을 좀 천천히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늦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미국 시장 폭등하고 날아가도 그 뒤늦게 하루 이틀 뒤에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막 잡아 들어가지는 말고 반등이 시작이 되면 그때에서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이렇게 나올 거니까 눌리면 다시 움직일 겁니다. 눌리면 그러니까 천천히 째려보고 있다가 저점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춰서 미국 시장 반등 나오는 거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은 시장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외국인들이 막판에서 주식을 샀어요. 보면은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죠. 어제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서 주식을 샀습니다. 프로그램 쪽도 어제 매도가 막 나오다가 매수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이 사줘도 여러분 알지만 아침에서 종목 개수가 하락 종목 수가 1,2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0~90%가 지금 종목들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시장은 아니니 그래서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눌림목이고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데 오늘도 보면 종목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광밴드 지금 5.8% 아주 폭등 나옵니다. 하이로코리아도 강하게 움직이고요. 한국카본도 움직이고 지금 원전, 조선기자재 이쪽 원전 테마주들 이쪽 애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섹터가 죽은 거는 아니고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 혼자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종목들이 좀 약해서 그렇지 종목 장세 가는 애들은 또 가요. 그리고 이게 시장이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들도 그때 가서 움직일 텐데 일단 지금은 강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고요. 어제도 그래서 약간 떠 있는 패턴의 강한 종목들 뭐뭐뭐뭐 해서 최근에 원전 테마주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했듯이
강한 거 위주로만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서는 바닥에서 이제 순환매라든지 그다음에 못 올라갔던 낙폭과제 종목들이 움직일 건데 일단은 강한 종목들 위주로 종목 전세가 펼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원전 테마주들이 오늘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들의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양호하고 오늘도 이쪽 종목들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따가 오늘도 표적 종목 그 가운데에서 또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가격 드릴 때에서 한번 매매 종목을 공략해 보시고 시장은 하락장이 아니다라는 것만 잘 염두에 주면서 지금 대부분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종목도 흔들리고 빠진다고 아마 위험하다고 아마 여기저기 난리부르스를 칠 텐데 이런 위험하다는 얘기 나오다가 조금만 반등 주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언제 그랬나듯이 다들 환호하면서 주식 사야 된다고 난리칠 게 뻔한데 어쨌든 지금 조정받는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조정이 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을 자리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좀 소폭 조정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어제 하락폭으로는 앞으로 큰 급락이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어제부터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이 다른 국제 증시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좀 전반적인 하락장을 좀 이어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해 주셨는데요. 분명히 지금 강한 종목 위주가 좀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 종목들 위주로 투자 진행하시면 좀 든든하게 진행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 시장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좀 든든하게 투자 상황 그리고 시장의 흐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저희 종목 상담도 바로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꼽아주셨던 대원제약 아직은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흐름이 조금 점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전기술, 한전 KPS 좀 든든하게 우리 수익률 지켜주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꼽아주셨던 한전기술 5.7% 수익률 가져갔고요. 한전 KPS 3.6%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르비텍 3.5%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광복절을 휴장한 상황이었고요. 한일단조 아직은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어제 꼽아주신 우리기술 0.5% 수익률 기록하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23.6% 가져갑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어제 꼽아주셨던 우리기술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역 종목도 어제와 동일하게 우리기술입니다. 지금 섹터를 그렇게 막 이것저것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게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가는 것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IT주 같은 경우들은 지금 미국에서 또다시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기술주들 하락과 금리 인상한다고 또 얘기 나오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그래서 저는 IT 섹터든 계속 가질 못할 거다. 쟤네들은 앞으로 금리 인상 계속 어차피 할 건데 그래서 기대감에 움직였다가 또 떨어질 거다라고 계속 저는 IT를 안 좋게 얘기하고 있죠. 반면에 지금 정책주로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돈을 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전 테마가 제일 만만하다. 여러분들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성광밴드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전고 좀 뚫었어요. 지금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지금 성광밴드 좀 전에 6%대 지금 하이로코리아는 4.6% 강세 거기다 태광 4%대 강세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니까 이게 딱 원전 테마란 말이에요. 조선기자재 플러스 원전 테마. 그리고 원전 테마주들이 강하면 그러면은 바닥에 있었던 어제와 동일하게 우리기술 같은 애들도 지금 대부분 어제 조정받고 오늘 조정받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큰일 났다. 하락장이다. 또 폭락한다. 우리나라만 맨날 급락하고 이거 폭락 나오는 거 아니냐. 하면 종목들 급락 맞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갖고 있는데 하나도 안 빠졌어요. 어제 대비 하나도 빠진 게 없습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래서 강한 섹터에서 그래서 공략을 그래야 깨지지도 않고 먹으려면 강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원전 테마, 에너지 관련주, 우리기술 가격 전략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전일 표역 종목과 그다음에 급등 명중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표역 종목 우리기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올라간 게 없죠? 이따 가격 전략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자, 급등 명중한 종목 3가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하락장이라면 자, 한화. 자, 방산주 한화. 이게 급락해야 돼요. 지금 하락장이 정말 맞다면 지금 조정으로 들어간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조정이 더 세게 조정을 그러니까 폭락하기 위한 조정이냐 아니면 다시 더 올라가기 위한 조정이냐 아직은 눌림목 조정 더 올라가기 위한 조정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뭐 지수가 여기서 뭐 더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막 폭등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바라지도 않지만 2600까지만 가져도 땡큐 2700까지 가주면 떼땡큐 뭐 이 정도만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더 오르기 위한 눌림목 조정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눌림목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게 맞다면 이게 아니라면은 이게 여기서 조정 주는 척하고 속임수인 척하면서 2,400 깨지고 2,300 깨지고 2,100으로 깨질 생각이라면 미국 시장도 빨리 깨져야 되고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미국 시장도 다우존스도 3만이 빨리 깨져야 되고 나스닥도 11,000자리가 빨리 깨져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떨어질 생각이 있다면. 근데 그럴 시장이 아직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럴 시장이 정말 맞다면 폭락할 시장이 맞다면 한화 같은 것도 빨리 2만 원이 깨져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깨져야 되는데 깨지기는커녕 안 깨지고 계속 버티죠. 위에서 계속 버티죠. 얘만 버티는 게 아니고 LIG 넥스원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애들도 잘 버팁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떠 있는 애들은 이렇게 잘 버텨요. 아직도 안 빠집니다. 이거 눌림목 주고 또 여기 양봉 나오고 있고 LIG 넥스원 이거 방산주들 LIG 넥스원 요런 애들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벌써 몇 년째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3년째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그럼 빨리 떨어뜨려야 되는데 잘 안 떨어져요. 일단 개인들은 건들질 않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치고받고 있는 중인데 LIG 넥스원 그리고 바닥에서 움직였던 현대 로템 안 떨어져요. 그렇죠? 안 떨어집니다. 하락장이 시작될 거면 빨리 급락을 해줘야 되는데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횡보하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해서 다 던지고 나면 기가 외국인들이 계속 사갖고 다시 뛰어 올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강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그런 이제 패턴의 차별화 장세, 가는 것만 계속 가는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27.2% 수익인데 30% 수익 날 때까지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요. 8월 2일 날에 표역 종목으로 되었던 한전 KPS 보겠습니다. 한전 KPS. 얘도 잘 안 떨어지죠. 상승 후 그냥 횡보만 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지금 정고점 돌파하기 시작하게 됐으니까 갖고 있으면 얘도 다시 한 번 더 튀어 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9.6% 수익으로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전기술. 얘도 비슷한 모양 갖고 있는데 이것도 얘가 돌파하면 한전 KPS도 따라가겠죠. 한전기술도 8.6% 수익 갖고 있는데 얘도 돌파가 될 것 같으니까 눌림목이에요. 시장은 눌림목이라서 눌림목의 그 폭이 크지가 않아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한 2,500, 2,450 이 정도면 이제 바닥을 잡을 거라서 한 50포인트만 떨어지면 되는데 하여튼 떨어졌다 다시 움직이게 되면 이런 테마주들은 한전기술 같은 이런 테마주들은 올라가기가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장이 빠질 때는 이렇게 안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같이 또 따라 올라가고 얼마나 좋아요. 빠질 때 안 빠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지고 뭐 그럴 종목이니까 한전기술도 지금 장에서 이런 종목을 갖고 있다면 편안할 겁니다. 다른 애들 떨어져도 다른 거 빠져도 꼼짝을 안 하잖아요. 오늘도 다른 종목들은 떨어진다 그러는데 0.8%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편안하죠. 그래서 원전 테마주가 이렇게 강합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 우리기술 보기 전에 자 보면 이제 한전산업도 뭐 비슷한데 얘도 지금 안 떨어지죠. 대부분 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기술 어제도 2,160원에 공략하자 그랬는데 동일하게 2,160원에서 공략하시면 되고요. 자, 성광밴드. 자, 성광밴드 보면은 자, 봐봐요. 고점 돌파했죠? 뚫었죠? 원전 테마 성광밴드. 자, 태광도 전고점 지금 돌파를 했어요. 좀 전에. 아까 4%대였는데 지금 6%대로 돌파가 됐고요. 하이로코리아. 이것도 원전 테마에 들어갔는데 쟤네들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고점에 떠 있는 상태에서 더 잘 가죠? 그럼 얘네들이 내려갈 생각이 있느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왜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 지금 망했다. 지금 큰일 났다. 이제 박살난다. 이제 주식 고만해야 된다. 다 떠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덤비지를 않아요. 사지를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면 이제 그때서 이제 뉴스 나오고 막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쫓아가겠죠. 장 반등 나오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테마주가 강하게 흐름을 잡아주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지금 급락세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에 반증이고 그래서 테마주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움직이면 다른 테마주 쪽으로도 매기가 돌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 원전 테마 플러스 조선기자재 이쪽 애들이 강한 거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기술도 원전 테마주로 어제와 동일하게 2160원에서 공략을 하면 지금 같은 장에서 불안하잖아요. 종목도 급락할까 봐. 빠지지도 않아요.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수렴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다른 애들은 다 튀고 있으니까 뭐 못 가도 어느 정도 반만 쫓아가도 3% 정도의 수익은 나올 수 있는 안전한 원전 테마가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우리기술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우리기술 만나고 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잡아주신 원전 테마주 우리기술인데요. 오늘의 매수가로는 2,16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이 하이스틸 하이스틸. 매수가 가격 비중은요? 4,585원에 5%요. 4,585원에 5%.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3일 됐는데 오늘 삼자 배중 유상증자 거기 됐네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수급을 보니까 최근에 수급이 꼬였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떨어진 것 같은데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그렇게 나쁜 이슈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수급을 보니까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은 이미 이거를 떨어뜨릴 생각으로 이미 24만 주, 42만 주를 던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8월 11일 날에 그 뉴스가 나올 줄 알았고 그 뉴스에 개인들이 쫓아붙을 거를 생각을 해서 미리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에 급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똑같은 뉴스에 하락하기도 하거든요. 원래 삼자 배정은 호재로 반영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그런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더 알린 거예요. 물량들 너네들 다 가져가라 하고. 우리는 던지고 도망갈 테니까 너네들 물량 다 갖고 가라 하고 다 던진 겁니다. 봤잖아요, 여기. 여기 던졌잖아요. 예. 여기 던졌으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재 뉴스에 개인들한테 물량을 던져버리고 자기네들은 주가를 하락시킨 다음에 나중에 싸게 살라고. 그렇게. 그러면은 지금 5%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외국인들이 사야 돼요. 예. 아,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외국인들이 20만 주 이상 매수로 들어올 때 그때 추가 매수하세요. 그러면은 저 손절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손절보다는 한 4,500원 이상에서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손절할 거면. 네. 네, 지금 뭐 시장이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빠질 폭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예.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여기 한 2,450 정도 돼서 지지하고 바닥을 잡고 반등을 주고 다시 이전에 있던 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떨어졌다가 한번 팔 기회를 줄 텐데 그때가 아마 4,500원 부근이 될 것 같아요. 네. 손절할 거면 거기서 하시고 지금 일단 보유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자, S에너지, 태양광. 한 차례 시세를 줬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제가 그 태양광 섹터들 많이 떴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3, 4일 전에 했어요. 지난주 한 목요일쯤에 했을 거야 아마. 방송에서 태양광 신한수에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제 여기서는 덤비지 말고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근데 끝나지 않았다 그랬죠.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쪽 빠지면 한 4,200원 정도로 떨어지면 다시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200원이 더 떨어지면은 몇 프로 더 빠져야 되냐면 대략 한 16% 정도 떨어지면 그래서 10%에서 한 15% 빠지면 추가 매수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신규 매수라든지. 근데 지금은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거기서는 제가 태양광 많이 올라갔으니까 팔아라, 팔아라 내지는 떨어질 거다라는 자리에서 잡았기 때문에 잘못 잡은 거고요. 뭐 잘못 잡았으니까 뭐 기다려야죠. 뭐. 어쨌든 많이 떨어지면 4,200원, 4,000원까지는 봅니다. 그래서 4,200원에 4,000원 내려가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태양광 섹터는 끝난 게 아니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를 반납하고 있는 중인 것 뿐이에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바닥에서 한 달 동안은 60% 가까이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갔죠. 그 60% 올라간 거를 반납하고 있는 중이에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꼭대기에 산 게 잘못된 거지 종목은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종목은 좋아요. 대신에 이거는 이제 4,200원, 4,000원에 싸게 사면은 무지하게 좋은 거고 못해도 4,500원 정도는 내려와야 추가 매수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보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얘도 지금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2만 원. 지금 정도면은 좀 분할 매도를 해도 돼요. 지금 지수가 막 급등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서 한번 분할 매도를 지금서부터 절반 정도나 아니면 절반 이상 했다가 조정받으면은 다시 저점 매수가 가능하고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면은 그 다음 목표치는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잡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가방 컴퍼니요. 아가방 컴퍼니.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예? 아가방 컴퍼니 상한가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한가 갔는데? 그래요? 네, 상한가 갔어요,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봐보세요.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200원이 10%요. 6,200원에 50%, 10%. 10%, 예, 6,250원에 10%. 예. 자, 뭐 때문에 상한가를 갔죠? 어제도 뭐 그 섬유가 뭐 하여튼간 목화 뭐 이런 게 이제 부족해진다고 뭐 그런 이제 기후 때문에 그래갖고 어제 뭐가 움직였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걸로 움직인 건가? 일단은 유아용품 테마 아가마 컴퍼니 나는 그거 모르고 추가 매수 좀 할까 하고 지금 전화 드렸거든요. 추가하면서 이제 안 되죠 이제. 자, 일단 서울시에서 15조 규모 초대형 양육 지원 프로젝트 수혜주 부과 뭐 이렇게 뉴스가 떴네요 보니까. 아, 서울시에서 양육 지원 프로젝트 뭐 이렇게 해갖고 뭐 15조를 들이분다 그러는데 글쎄요. 일단은 뉴스에 좀 반응하면서 반등을 주고 움직이는 건데 6,200원에 사셨다 그랬나요? 네. 6,200원에. 아, 이게 빠져나오기는 솔직히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지만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상한가가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시면 되고 네. 제일 좋은 거는 내일도 상한가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은데 어쨌든 여기 상한가 물량 170만 주 있으니까 일단 보유하셨다가 내일도 상한가 들어가면은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고 상한가 안 들어가더라도 원래 상한가 안 들어가면 팔아야 되거든요. 수익 났으면. 네. 수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갖고 가야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이제 갖고 가도 되는 건지. 뭐 차트가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어서 언젠가는 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22,000원에 안 물린 게 다행인 거고. 22,000원요? 이게 22,000원이 2011년도에 22,000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22,000원이 2011년도에. 근데 그때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도 물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2011년도에. 그리고 2015년도에는 15,000원에 물린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보다는 싸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래 이것도 비싸게 샀다고. 그러니까 비싸게 산 거는 맞는데 예. 더 비싸게 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62,000원을 언젠가는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냥 일단 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추가 매수하고 싶으면 3,5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아, 떨어지면요? 네, 3,5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대한제당. 자, 대한제당 매수 가격 3,130원에 비중은 30%.
자, 요거는 이제 거래가 실리면은 위로 움직이는 거고요. 거래가 없으면 계속 요 자리 계속 있는 건데 지금 거래가 없죠? 그건 이 자리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조금 지나야 돼요. 한 달, 두 달, 석 달. 그래서 올 10월 달, 11월 달 되면은 한번 위로 한번 움직이는 시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8월 달이니까 한 달, 두 달 정도로 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저점 자리 2,900원 정도 잡고 2,900원 안 깨지면은 보유 가능. 그래서 한 달, 두 달 지나면 3,500원 쪽까지는 갈 수 있을 종목으로 보이니까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유튜브 상담으로 차백신 연구소. 차백신 연구소 7,700원에 8%. 기준 양복은 이쪽에 있고 지금 조정을 아직 좀 덜 받았어요.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더 내려올 수는 있는데 차트는 어쨌든 살아있는 거예요. 거래가 실렸고. 근데 제약주들이 지금 약한 거는 지수도 일단 약하고요. 지수도 약한 것도 약한 거지만 지금 제약바이오가 지금 강한 흐름 속에 지금 있지를 않아요. 제약주들이 대부분 지금 빠지는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월등히 더 많아요. 거의 8, 90%가 다 파란색입니다. 제약주들은. 8, 90%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약주가 오늘은 약하다. 그래서 얘도 올라가기는 지금은 어렵고 조정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일단 셀트리온이 살아나야 되는데 셀트리온 모양을 보면은 한 며칠을 조정 받으려고 지금 내려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 며칠간은 좀 재미없겠다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제약주들은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그때부터 반등을 주기 시작할 때 추가 매수를 그때에서 좀 노리면 그때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주면은 그때는 8,000원에서 9,000원까지는 가능하니까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의 조정을 생각을 하고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호석유 22만 원에 비중은 15%. 그러니까 너무 많이 물렸죠. 대형주가 40% 물린 거는 그러니까 대형주랑 개별주랑 폭을 곱하기 2로 보거든요. 그럼 얘는 거의 개별주로 따지게 되면 80% 깨진 것과 똑같은 겁니다. 2배로 따진 거니까. 그 정도로 대형주들은 이렇게 크게 물리게 되면 올려서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일단은 14만 원까지는 뭐 가져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 16만 원 넘어가는 게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일단 14만 원으로 올라서 안착이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요. 손절은 이미 물 건너가기 때문에 손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바닥 잡고 올라간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횡보만 할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많이 물렸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원준 35,000원에 30%. 35,000원. 자,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느낌이 뭐 그냥 만만해서 들어간 것 같으니까 그냥 만만하게 그냥 저점이 안 깨지면 보유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건 이런 애들이 이상하게 강하게 움직이죠. 떠 있는데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어서 그래.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조선기자재도 실적 좋다라는 기사도 나왔고 수급도 좋았어요. 일단 수급이 좋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성광밴드. 수급이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죠. 이렇게 수급이 하나가 맞아지게 되면 거기에 뉴스가 보태지게 되면 움직이는 건데 계속 이집트 원전 얘기는 이미 나왔고 그리고 그게 8월 말에 나올 거라 그랬고 그 이후에서도 원전에 대한 수주 얘기들은 계속 있을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고 하이로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원전 테마주들이거든요. 조선기자재 원전 테마주들.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진다는 얘기와 수급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이슈가 더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하고 성광밴드가 급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살 수는 없고요.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이 더 소외를 받는 건데 그래서 원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수급이 좋아야 되는데 얘는 수급을 보면은 없어요. 외국인들이 맨날 팔기만 하죠. 기관들이 받아주긴 하는데 외국인들이 29만 주를 던지는 가운데에서 사주는 물량이 좀 적으니까 이게 아직은 그렇게 힘을 내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요거는 박스권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당장 그렇게 급등할 모양은 아니라서 그냥 갖고만 있으시고 한 37,000원 정도까지의 목표치는 볼 수는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근데 거래가 들어와야 움직이는 거, 거래가 없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지금 자리에서 멈춰 있을 수 있으니까 거래량 잘 보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기관들이 더 사주는지 그런 걸 체크하면서 보유만 가능하다. 그래서 약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화성산업이고요. 화성산업 네, 19,600원에 30%요. 19,600원에 30%. 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9,600원에 30%. 일단 차트가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추세 상승을 이전에서 이렇게 잘 하다가 여기서 꺾였어요. 여기가 언제냐면은 올해 5월 달서부터 위태위태하다가 살릴라 그러다가 또 여기 저점이 깨지는 6월 달에 꺾였어요. 완전히. 그래서 꺾이고 나서 쭉 빠졌다가 반등을 한번 준 건데 거기도 또 걸리고 그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 얘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갈 생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왜 못 가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뭔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자꾸 못 올라가니까 왜 못 올라가지 하고 좀 궁금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렇죠. 그게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가 세력들은 일단 팔고 나갔고 갖고 있는 애들이 물량을 어떻게 털까 지금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금 물량을 살살 털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털면은 자기네들도 갖고 있는 거를 17,000원에 털면 되는데 굳이 10,000원에 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누가 사주니까 계속 여기서 붙잡아 놓고 그러니까 올리려고 지금 매집하는 게 아니고 털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비싸게 털라고 조금씩 팔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선 추가 매수가 안 되고 얘네들이 살짝이라도 들어주면 팔고 나와야 돼요. 아, 반등은 나올까요? 쉽지는 않지만 뭐 조금씩 근데 아마 반등 나오게 되면 잽싸게 아마 얘네들이 갖고 있는 애들이 털 거예요. 아마. 2만 원까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18,000원이 됐든 17,500원이 됐든 확 들어주게 되면 개인들이 던지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세력들이 아주 잽싸게 던질 거라고요. 아마 팔 수 있는 기회를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0.1초를 잠깐 줄 건데 0.1초에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팔려면. 그 정도의 느낌으로.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 세력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 확 들어준 다음에 확 던질 거고. 그러니까 그 찰나에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2만 원까지 와주면은 땡큐겠지만 2만 원 가면은 당연히 팔겠죠. 2만 원이 딱 19,600원이 물렸으니까. 근데 아마 쉽게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방향은 밑으로 더 언젠가는 이거를 폭락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폭탄 터지기 직전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모양이. 지금이라도 좀 줄여야 되나요? 이거 25,000원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네. 이게 내려간 거고 금액은 크거든요. 제가 지금 마이너스 14%라도 15% 정도 되는데 이게 자, 지금은 그래도 16,000 아직 400원 정도 여기 저점을 지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점이 깨지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지수도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 좀 흔들렸지만 얘 잘 버텼으니까 화성산업은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틴 다음에 여기서 지지하고 다시 반등 줄 거예요 시장이. 그럼 네. 다시 다음 주에서 반등을 주게 되면은 얘도 여기에서 좀 반등을 줄 거거든요. 그때 털어야 돼요. 아, 물량을 다요? 그거는 뭐 수익 났으면 당연히 다 터는 게 무조건이고요, 그렇죠? 수익은 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무조건 다 터는 거고 수익이 안 나도 네. 여기 60 이상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가 한 18,8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눌렸다가 반등을 주면은 뭔가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종목들이 다 반등이 나올 때 얘도 덩달아서 조금씩 움직이면 세력들도 어느 정도 고점에서 팔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팔기 전에 미리 적당한 선에서 한 18,800원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2만 원까지만 올라와도 거기서는 일단 팔아주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점은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이렇게 저점이 깨지면 16,400원 깨지면 그다음 저점은 16,400원. 그 16,400원이 깨지면은 저점이 깨지면 그 밑에 저점은 12,500원,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16,400원을 손절가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자리를 깨면은 손절을 잡아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원익홀딩스요. 원익홀딩스. 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5,670원, 비중은 30%고요. 5,670원의 비중은 30%. 네, 좀 오래됐어요. 지금 IT 섹터들이 다시 또 힘을 또 잃고 있어요. 지금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또. 네, 그렇죠. 9월 달에. 그럼 예. 9월 달에 인상하고 10월 달도 할 것 같아요. 네. 11월 달도 할 것 같고요. 그럼 예.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IT 성장주들은 계속 힘을 잃어요. 네. 그 전에 그래서 반등을 줄 때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반등이 기회가 6월 달, 7월 달 이게 온 거예요. 근데 온 게 참 조금밖에 안 왔죠. 예. 약해서 그래요. 이게 만약에 6월 달, 7월 달에 한 5천 원까지만 반등을 줬었어도 그냥 확 그냥 잘라버리면 됐었었는데 6천 원은 5천 원은커녕 4천 원 조금 반등 주다 지금 말아버렸는데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건 일단은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중에 아직은 하락장이 시작된 건 아니니까 제가 나중에 갑자기 시장이 이제 하락장이 됐습니다. 이제 폭락할 겁니다. 현금화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지금 자리라도 그때는 잘라야 됩니다. 그때는. 아, 그럼 내려가면 얼마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락장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네. 아직은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올해 안에 이제 시장이 다시 또 폭락세입니다. 이제 하락장이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러면 뭐 네. 모든 종목들이 다 폭락하게 되면 얘도 한 2,000원에서 1,500원까지는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올해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몰라요. 아직은 정배월에 있고 지금 중기 상승장으로 턴했기 때문에 언제 빠질지는 나중에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네. 올해든 내년이든 나중에 정말 시장이 큰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중기 상승장이 좀 더 이어져서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길 응원을 해야 돼요.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우리나라 시장도 좀 반등을 주는 상황이 좀 나와주면 한 5천 원까지는 도달할 수도 있는데 아직 상황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일단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보유하다가 한 얼마 정도 만약에 올라오면 그냥 5천 원 손절해야 많이 돼요. 올라오잖아요. 뭔가 호재 때문에 아까 아가방 컴퍼니처럼 뭔가 예. 호재 때문에 이렇게 슉 하고 날아가면 예. 그때는 욕심내지 말고 그냥 일단 예. 던지세요. 5천 원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중간 시황을 보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노란톡에서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표적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우리기술 지금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매수가로는 2,16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2,17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속에서도 해당 종목 흐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요. 지금 양시장의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입니다. 지금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1,175억 원, 671억 원 담아내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장 초반에는 매도하는 모습 보이더니 이렇게 지금 매수세로 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지금 계속해서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1,882억 원의 매도 우위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지금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998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금 기관과 외국인 각각 184억 원, 573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전반적인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 지수 상황 살펴보시면요. 지금 여전히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그 하락폭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0.54% 하락하면서 2,500선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코스닥 0.53% 하락하면서 823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흐름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우리 시장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과거 같았으면 이렇게 한번 하락하게 되면은 계속 하락하면서 낙폭을 더 키우면 종목들을 더 급락을 시키는데 지금 다들 꼬랑지를 좀 다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거든요. 물론 종목들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가는 애들만 지금 움직이고 있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자 업종 차트를 보면 분차트입니다. 자 코스닥이에요. 아랫꼬리를 달았죠. 이렇게 아침에서 개파락했던 자리까지는 다 올려줬는 상황이고 코스피도
떨어졌다가 아침에 개파락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올리는, 여전히 좀 마이너스긴 하지만 어쨌든 아래 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일본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가 폭락이 없다면 하루 이틀 되면은 또 바닥 자리를 잡고 종목들이 그래도 못 갔던 애들 있죠. 못 갔던 애들. 지금 보면은 IT 섹터도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제약주서부터 해서 게임주, 엔터주들도 흔들리고 있을 건데, 그렇게 흔들렸던 애들이 이제 꼬랑지를 달 겁니다. 오늘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랑 일본 증시가 추가 하락을 계속 하는 건지 안 하는 거지만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일본 증시도 아침에 1% 이상 하락했다가 지금 줄인 거거든요. 마이너스 0.94. 아직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건 지금 10분 지연이라서 아마 이제 좀 이따가 나오긴 할 텐데, 오늘 목요일 열려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큰 폭락이 없다면 지금 선물은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지금 중국 증시를 보면 일단 홍콩 H 지수는 플러스네요. 항생 지수는 마이너스 0.03. 중국 증시는 마이너스 0.19, 뭐 이렇게 크게 빠지진 않아요. 이게 이제 선물 지수로 본 거고, 중국 상하이 지수도 지금 10시 35분 기준으로 마이너스 0.24, 뭐 15, 24, 뭐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약보합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얘는 중국 시장도 어제 미국 시장 살짝 떨어진 거에 영향으로 개파라고 출발을 했다가 줄이겠죠, 뭐. 줄이거나 아니면 이 정도 마무리하는데 크게 폭락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는 오늘 우리나라만 거의 1% 가까이, 그러니까 0.8% 막 이렇게 떨어진 것도 우리나라 혼자만 그런 거고, 오늘 열려있는 중국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도 어제 올라가 놓고 반납하는 정도는 아니고, 어제 올라갔던 거에 조금 이제 흔들리는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도 크게 빠지는 게 없다면 좀 돌려 올릴 거라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으로 보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매도 규모를 줄여가지고 지금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세가 그냥 멈춰져 있는 상황이고 더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의 오늘 흐름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코스피는 순매수죠. 그러니까 매도가 아니에요, 지금. 프로그램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매도세지만 매도 규모가 좀 줄고 있는 거고, 750억에서 850억, 580억을 줄어든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조금 사고 있고, 기관들이 던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시장을 엄청나게 급락을 시키기 위해서 폭탄 매도가 나오거나 막 밑으로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눌림목 수준에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큰 폭락이 없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약하게는 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뒤늦게 움직이고 제일 멍청하게 움직이는 건 맞지만, 그렇다 그래서 미국 시장 폭락도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 혼자만 하락장으로 2,000이 깨지고 2,300이 깨지고 그럴 일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2,300이 깨지려면 미국 시장이 엄청 폭락해야 돼요. 오늘 중국 시장, 일본 시장 8%씩 폭락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흐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티는 게 맞는 거고, 이 흐름은 한 며칠 버티다 보면 종목들이 다시 바닥을 잡고 움직일 텐데, 그때 추가 매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금 일러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있다가 미국 시장이 확실히 바닥을 잡고 움직일 때,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바닥을 잡고 움직일 그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고, 하여튼 오늘은 관망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오늘 원전 테마주들은 원래 강한 거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깨지는 건 없을 거니까 계속 그냥 편안하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알아서 올라갈 거예요, 계속.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신의 한수 방송이 있으니까 시장이 불안하시면 신의 한수 방송 때 들어오시면 되고, 오늘은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준비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오프라인 강연회 소식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하반기 수익률 따라잡기라는 그 주제로 강연회가 열리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광주입니다. 선착순으로 모시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안내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